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미국 신용 등급이 우려했던 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12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일본, 스위스 벌벌 떨고 있죠. 달러 기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드디어 미국 문제점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자넷 옐런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치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겠죠. 뭐 최근 부채 한도 증액 그리고 무자비하게 찍어댔던 달러, 미국의 재정 상태가 계속 악화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까지도 이제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약간 상승을 했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9,600불, 3,860만원 정도 합니다. XRP는 912원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XRP를 어떤 관점에서 보시나요? 항소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뭐 XRP를 일반적인 관점의 자산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특별하죠. 충분히 음모론적인 그런 자산군이죠. 그래서 저는 소송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기사들, 법리적 그리고 뭐 경제적, 정치적 성향을 띤 일반적인 그런 자산군이 아닌 인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등급, 그레이드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XRP는 좀 특별하죠. XRP가 어떻게든 사용이 되든지 쓰이든지 그렇게 된다면 XRP 가격은 상상 이상의 가격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판단을 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XRP가 너무 지금 멀리 와버렸어요. XRP를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경제 평론가들, 암호화폐 차티스트들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불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험일 수도 있겠고, 근데 모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XRP는 꾸준히 아무리 하찮은 도구라도 다른 코인보다는 훨씬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압박을 받고 있죠. 피곤함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기축통화국, 미국이 갖고 있는 권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그 사이를 틈타서 중국이 살짝 발을 내밀려고 하지만 그거는 힘든 일이죠.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브릭스, 지금 뭐 달러에 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쇼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갖고 있는 권력 물론 무시할 수 없죠. 경제력 무시할 수 없죠. 군사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까지 달러 패권에 도전했던 국가들 거의 다 모질이 됐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이룬 국가는 없습니다. 민주화 반대되는 건 공산화겠죠. 뭔가 정부가 간섭을 하고 제어를 하는 국가에서는 번영하기가 힘들죠. 지금 시진핑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죠.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죠. 요새는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믿을 수 없지만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내놓는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은 전 세계적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살짝 중국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려는 움직임은 그냥 없는 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축통화국,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줄은 아시죠? 여러분들도 전 세계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국가의 화폐 가치가 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편해야 됩니다.
이 말은 외환 시장이 발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달러와 같이 전 세계 어디서든 달러를 갖고 있으면 익스체인지가 원활하죠. 그리고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환 시장이 발달을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뭐 이거는 공산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안화를 안전하다고 갖고 있는데 중국은 공산 국가예요. 그리고 충분히 시진핑이란 국가 주석이 시장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안전한 화폐입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리고 어쨌든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그 국가 경제가 꽤 오랫동안 장기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경제와 똑같은 형태로 정치도 꽤 안정된 성장이 유지돼야 되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축통화국의 조건은 이겁니다. 결국 민주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간섭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공산국가에서 기축통화국이라고 그 국가에 돈을 뿌린다고 해서 민주국가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공산국가는 항상 가장 대빵 지도자가 시장 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중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했죠. 뭔가 해보려고 움직임을 보였죠. 제가 알기로는 9,700억 달러 정도를 차관을 해줬죠. 상업적 차관을 해줬어요. 그리고 7천억 달러 정도의 통화 수합을 위해서 추가로 또 지원을 해줬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죠? 1대1로는 그 국가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조 7천억 달러를 뿌렸는데 스리랑카, 튀르키예, 라오스, 파키스탄, 튀니지, 뭐 헝가리, 이집트, 캄보디아 이 모든 국가들이 지금 외환 위기에 직면했어요.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중국 상업은행 1조 7천억 달러 이거 부실채권 된 거죠. 거의 실패한 걸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 신용 등급이 하향이 됐지만 또 다른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이런 틈을 타서 중국이 뭔가 움직인다 그런 일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뭐 다른 이코노미스트 뭐 경제학자들 미국이 망할 거다 뭐 중국이 일어설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국은 절대 기축통화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브릭스가 뭉쳐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리스크가 뭡니까? 분단 국가잖아요. 분단 국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죠.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시진핑이 너무 큰 권력을 갖고 있다. 공산 국가이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죠. 자, 어쨌든 미국은 특별하게 뭔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매우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통화정책이겠죠. 통화정책 하면 지금은 CBDC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그 정수에 항상 XRP가 있죠.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XRP를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사건, 사고로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부담스럽고 매우 특별하게 봐야 되겠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겠죠. 복불복 금세기 최고의 돈잔치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버티세요. 견디세요. 더운 것도 견디시고 들고 계시는 것도 견디시고 공둥이 딱 손가락 기부스 진짜 손가락 기부스 하신 분 제가 봤어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플 XRP를 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리플이 겪고 있는 고난 그리고 XRP를 갖고 계시는 홀더들의 핍박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XRP를 어떤 법리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그 탑을 찾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어제 멤버십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내 발바닥에 아주 무성하게 10cm 정도의 털이 나버렸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그거 가지고 법원에 가실 건가요? 왜 내 몸뚱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면 병원에 가실 건가요? 어느 병원에 가실 건가요?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아주 합리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발바닥에 10cm 정도의 털이 무성하게 나버렸다면, 깎아도 또 난다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기에는 힘든 그런 자상군이다, 그런 암호화폐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좀 변칙적으로 보는 게 맞죠. 차라리 되게 황당하고 어이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어떤 경우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예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어쨌든 XRP를 봤을 때 인류에게 한 번 더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형태로 보지만,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XRP를 죽이려는, 두려워하는 그런 집단, 그런 곳들이 많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너무나 편하게 돈을 벌었던 금융 시스템을 굴리면서 편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애가 나타나서 그렇게 편하게 벌었던 시스템이 사라지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리고 하나의 더 추론을 이야기하자면, 그 누군가는 이미 결정을 했다. XRP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 큰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XRP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지금 뭔가 발표를 하기엔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어쨌든 꽤 오래전부터 미래의 돈이 되려고 한다, 미래의 화폐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 인류라는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않기에는 너무나 하이 퀄리티죠. 그래서 전세계 CBDC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 리플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SBI 회장이 리플의 ODL 거래 성공 테스트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자랑질을 했더라고요. XRP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 리플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충분히 XRP와 상관없이 각국 중앙정부, 중앙은행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겠죠. 리플이라는 회사는 성장을 하는데 그 안에서 거래의 도구가 XRP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겐 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거죠.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삼성 메모장을 쓰게 되면 그게 잘 구동이 될까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아이폰이 갖고 있는 메모장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XRP 레저 프로토콜이 깔리더라도 그 안에서 XRP가 거래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CTO 데이비 슈얼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XRP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결국 XRP가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각국 CBDC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냥 XRP 갖다 쓰면 돼요. 그렇다 그래서 XRP가 각국 화폐가 될 수는 없겠죠. 디지털 달러 밑에 XRP, 디지털 유로화 밑에 XRP, 그리고 디지털 엔화 밑에 XRP, 이런 식의 네임이 붙겠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전 세계 디지털 안에서 피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축이 되겠죠. 디지털 안에서의 거래, 그 중심이 되겠죠. 모든 걸 즉각 전환시켜 주겠죠. 자, 그리고 어제 이 기사가 떴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리플 인터레저 프로토콜 지급 결제 시스템과 통합 실험을 성공했다.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죠.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쓸 거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뜰 거다. 그런데 정말 우습지만 드라마틱하지만 제가 꼭 미래에 갔다 온 놈 같은 그런 기사들이 뜨고 있어요.
리플의 인터레저 솔루션을 영국은행이 2개의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성공적으로 통합해 실제 운영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잠재력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리플 프로토콜을 사용한 지급 결제 동기화 탐색. 이런 제목의 논문, 2개의 시뮬레이션된 실시간 총결제 시스템과 성공적으로 통합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아이폰 이야기를 하면서 거래 후 도구로 XRP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별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결국 XRP가 그 안에서 모든 걸 구동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 국가에서 편안하겠죠. 뭐 자꾸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백서에 이야기했던 디지털 안에서의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사진이나 영상은 그 누군가에게 이중지불이 돼서 그 원본이 나에게 남아도 괜찮지만 화폐는 이중지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지털 안에서 1달러짜리가 누군가에게 넘어가면 그 1달러는 내 계좌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결국 디지털 화폐는 이 어려운 문제를 결국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도 분명히 비트코인 백서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요것만 해결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게 자유든 신뢰든 보상이든 한 번 더 인류에게 크나큰 선물이 될 거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기술을 잘 인용을 해서 충분한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게 XRP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코인이 XRP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암호화폐 XRP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는, 모든 축에는 저는 비트코인 백서가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비트코인 백서를 썼는지, 결국 그 안에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하는 모든 데이터는 결국 그 중심에 비트코인 백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축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니까 다른 영상보다는 약간 더 설득력이 있다고 들으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제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는 충분히 흥분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미국 신용 등급이 우려했던 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12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일본, 스위스 벌벌 떨고 있죠. 달러 기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드디어 미국 문제점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자넷 옐런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치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겠죠. 뭐 최근 부채 한도 증액, 그리고 무자비하게 찍어댔던 달러, 미국의 재정 상태가 계속 악화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까지도 이제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약간 상승을 했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9,600불, 3,860만원 정도 합니다. XRP는 912원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XRP를 어떤 관점에서 보시나요? 항소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뭐 XRP를 일반적인 관점의 자산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특별하죠. 충분히 음모론적인 그런 자산군이죠. 그래서 저는 소송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기사들, 법리적, 그리고 뭐 경제적, 정치적 성향을 띤 일반적인 그런 자산군이 아닌 인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등급, 그레이드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XRP는 좀 특별하죠. XRP가 어떻게든 사용이 되든지 쓰이든지, 그렇게 된다면 XRP 가격은 상상 이상의 가격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판단을 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XRP가 너무 지금 멀리 와버렸어요. XRP를 이야기하는 유튜버들, 경제 평론가들, 암호화폐 차티스트들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불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험일 수도 있겠고, 근데 모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XRP는 꾸준히 아무리 하찮은 도구라도 다른 코인보다는 훨씬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압박을 받고 있죠. 피곤함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기축통화국, 미국이 갖고 있는 권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그 사이를 틈타서 중국이 살짝 발을 내미려고 하지만 그거는 힘든 일이죠.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브릭스, 지금 달러에 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쇼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갖고 있는 권력 물론 무시할 수 없죠. 경제력 무시할 수 없죠. 군사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까지 달러 패권에 도전했던 국가들 거의 다 모질이 됐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이룬 국가는 없습니다. 민주화 반대되는 건 공산화겠죠. 뭔가 정부가 간섭을 하고 제어를 하는 국가에서는 번영하기가 힘들죠. 지금 시진핑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죠.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죠. 요새는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믿을 수 없지만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내놓는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은 전 세계적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살짝 중국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려는 움직임은 그냥 없는 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축통화국,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줄은 아시죠? 여러분들도 전 세계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국가의 화폐 가치가 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편해야 됩니다. 이 말은 외환 시장이 발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달러와 같이 전 세계 어디서든 달러를 갖고 있으면 익스체인지가 원활하죠. 그리고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환 시장이 발달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공산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안화를 안전하다고 갖고 있는데 중국은 공산 국가예요. 그리고 충분히 시진핑이란 국가 주석이 시장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안전한 화폐입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리고 어쨌든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그 국가 경제가 꽤 오랫동안 장기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경제와 똑같은 형태로 정치도 꽤 안정된 성장이 유지돼야 되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축통화국의 조건은 이겁니다. 결국 민주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간섭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공산국가에서 기축통화국이라고 그 국가에 돈을 뿌린다고 해서 민주국가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공산국가는 항상 가장 대빵 지도자가 시장 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중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했죠. 뭔가 해보려고 움직임을 보였죠. 제가 알기로는 9,700억 달러 정도를 차관을 해줬죠. 상업적 차관을 해줬어요. 그리고 7천억 달러 정도의 통화 수합을 위해서 추가로 또 지원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1대1로는 그 국가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조 7천억 달러를 뿌렸는데 스리랑카, 트리키에, 리오스, 파키스탄, 튀니지, 뭐 헝가리, 이집트, 캄보디아 이 모든 국가들이 지금 외환 위기에 직면했어요.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중국 상업은행 1조 7천억 달러 이거 부실채권 된 거죠. 거의 실패한 걸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 신용 등급이 하향이 됐지만 또 다른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이런 틈을 타서 중국이 뭔가 움직인다 그런 일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뭐 다른 이코노미스트 뭐 경제학자들 미국이 망할 거다 뭐 중국이 일어설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국은 절대 기축통화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브릭스가 뭉쳐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리스크가 뭡니까? 분단 국가잖아요. 분단 국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죠.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시진핑이 너무 큰 권력을 갖고 있다. 공산 국가이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죠. 자, 어쨌든 미국은 특별하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매우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통화정책이겠죠. 통화정책 하면 지금은 CBDC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그 정수에 항상 XRP가 있죠.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XRP를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사건, 사고로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부담스럽고 매우 특별하게 봐야 되겠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겠죠. 복불복 금세기 최고의 돈잔치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버티세요. 견디세요. 더운 것도 견디시고 들고 계시는 것도 견디시고 공둥이 딱 손가락 기부스 진짜 손가락 기부스 하신 분 제가 봤어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플 XRP를 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리플이 겪고 있는 고난 그리고 XRP를 갖고 계시는 홀더들의 핍박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XRP를 어떤 법리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그 답을 찾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어제 멤버십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내 발바닥에 아주 무성하게 10cm 정도의 털이 나버렸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그거 가지고 법원에 가실 건가요? 왜 내 몸뚱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면 병원에 가실 건가요? 어느 병원에 가실 건가요?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아주 합리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발바닥에 10cm 정도의 털이 무성하게 나버렸다면, 깎아도 또 난다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기에는 힘든 그런 자산군이다, 그런 암호화폐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좀 변칙적으로 보는 게 맞죠. 차라리 되게 황당하고 어이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어떤 경우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예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어쨌든 XRP를 봤을 때 인류에게 한 번 더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형태로 보지만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XRP를 죽이려는 두려워하는 그런 집단, 그런 곳들이 많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너무나 편하게 돈을 벌었던 금융 시스템을 굴리면서 편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애가 나타나서 그렇게 편하게 벌었던 시스템이 사라지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리고 하나의 더 추론을 이야기하자면 그 누군가는 이미 결정을 했다. XRP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 큰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XRP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지금 뭔가 발표를 하기엔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어쨌든 꽤 오래전부터 미래의 돈이 되려고 한다. 미래의 화폐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 인류라는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않기에는 너무나 하이 퀄리티죠. 그래서 전 세계 CBDC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 리플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SBI 회장이 리플의 ODL 거래 성공 테스트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자랑질을 했더라고요. XRP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 리플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충분히 XRP와 상관없이 각국 중앙정부, 중앙은행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겠죠. 리플이란 회사는 성장을 하는데 그 안에서 거래의 도구가 XRP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겐 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거죠.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삼성 메모장을 쓰게 되면 그게 잘 구동이 될까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아이폰이 갖고 있는 메모장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XRP 레저 프로토콜이 깔리더라도 그 안에서 XRP가 거래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월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XRP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결국 XRP가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각국 CBDC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냥 XRP 갖다 쓰면 돼요. 그렇다 그래서 XRP가 각국 화폐가 될 수는 없겠죠. 디지털 달러 밑에 XRP, 디지털 유로화 밑에 XRP, 그리고 디지털 엔화 밑에 XRP, 이런 식의 네임이 붙겠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전 세계 디지털 안에서 피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축이 되겠죠. 디지털 안에서의 거래, 그 중심이 되겠죠. 모든 걸 즉각 전환시켜 주겠죠. 자, 그리고 어제 이 기사가 떴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리플 인터레저 프로토콜 지급 결제 시스템과 통합 실험을 성공했다.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죠.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쓸 거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뜰 거다. 그런데 정말 우습지만 드라마틱하지만 제가 꼭 미래에 갔다 온 놈 같은 그런 기사들이 뜨고 있어요. 리플의 인터레저 솔루션을 영국 은행이 2개의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성공적으로 통합해 실제 운영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잠재력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리플 프로토콜을 사용한 지급 결제 동기화 탐색. 이런 제목의 논문, 2개의 시뮬레이션된 실시간 총결제 시스템과 성공적으로 통합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아이폰 이야기를 하면서 거래의 도구로 XRP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별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결국 XRP가 그 안에서 모든 걸 구동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 국가에서 편안하겠죠. 뭐 자꾸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백서에 이야기했던 디지털 안에서의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사진이나 영상은 그 누군가에게 이중지불이 돼서 그 원본이 나에게 남아도 괜찮지만 화폐는 이중지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지털 안에서 1달러짜리가 누군가에게 넘어가면 그 1달러는 내 계좌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결국 디지털 화폐는 이 어려운 문제를 결국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도 분명히 비트코인 백서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요것만 해결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게 자유든 신뢰든 보상이든 한 번 더 인류에게 크나큰 선물이 될 거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기술을 잘 인용을 해서 충분한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게 XRP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코인이 XRP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암호화폐 XRP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는, 모든 축에는 저는 비트코인 백서가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비트코인 백서를 썼는지, 결국 그 안에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하는 모든 데이터는 결국 그 중심에 비트코인 백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축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니까 다른 영상보다는 약간 더 설득력이 있다고 들으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제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는 충분히 흥분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